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주식 투자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할 때 차트 공부를 많이 하죠. 차트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할 때 기초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 주제로 가격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다시 되밀리는 가격을 이제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리고 나니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가격대, 지지를 받는 가격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은 매도세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매수세가 강한 것을 말하고요. 더 이상 하락을 저지해주는, 즉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수준을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항선이라고 하는 거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력해서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추가 상승을 실패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선으로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수준을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전저점에서 수평으로 이은 직선이 되겠고요. 저항선은 전고점에서 수평으로 그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직선이라고 그어진다라고 하는 게 수평선으로 이제 그어지기 때문에 수평으로 그어지는 거는 가격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적 지지, 정적 저항선이라고 보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저항선과 지지선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정적 지지와 동적 지지를 정적 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적 지지는 가격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동적 지지라는 게 있습니다. 동적 지지는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이죠.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 21선 눌림목 매매라서 21선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21선에 매수를 진입하는, 21선의 지지를 생각을 하고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죠.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에서는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평선에 닿으면 저항을 작용하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은 이 구간은 저항이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 우리가 5일선 돌파 매매, 21선 눌림목 매매, 뭐 11선 매매라든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하는 매매,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하는 매매를 동적 지지 매매, 동적 저항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는 편이 많은데요. 저항선으로 전고점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고점에서 수평선이 저항선이 되고 상향 돌파된 이전의 고점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지점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이전의 저점은 저항선이 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항선의 경우 상승세에 있던 가격의 저항선에 막혀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하락으로 반전되어 지지선을 향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밴드, 저항선과 지지선의 밴드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비추세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일련의 수급이라든지 어떤 이슈,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이탈하면서 이제 방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방향을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을 작용을 했을 때 이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주거나 혹은 반전하는, 그 정도 가격까지 빠지면 반전하는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이슈라든지 재료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하향 전환하고 이탈했을 경우에는 다시 반전할 때 이 구간이 직전엔 지지선이었지만 이 구간에서는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식의 뭐 기본적인 기초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외우게 되는데 이해라는 게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은 지지고 상승 추세에 있을 때 1번은 지지고 2번은 저항입니다. 1번의 지지라고 하는 거는 직전에 어떤 상승 구간의 저항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또 하나 저항을 맞고 밀렸을 때 이 구간의 어떤 지지로 작용하는 부분들 그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번에서 지지를 하다가 반전해 가지고 다시 저항을 맞고 밀렸을 경우 또 다시 지지선을 작용을 했을 어느 구간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전하여 직전 1번 자리까지 올라오고 나면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매에 활용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지지 저항의 어떤 심리를 통해서 왜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다음번에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하는지, 지지선을 이탈하면 왜 그 다음번에 그 지지선이었던 것이 저항선으로 변경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의 어떤 저항선을 이제 상승 추세일 경우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투자 판단의 어떤 구간이 A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A라는 구간에서 위로 올라오는 국면에서 새로운 어떤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려서 C라는 곳에서 지지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 투자 판단의 어떤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돌파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 구간에 어떤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투자자는 보통 네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수한 사람, 돌파를 예상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돌파가 직전 고점을 막혀가지고 저항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빠질 걸 예상하고 매도를 해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버린 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매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는 구간에서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매도도 수익의 극대화의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떨어질 걸 생각하고 공매도를 진입한다든지, 선물로 봤을 경우에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빠질 거니까 매도로 이 저점까지 다시 내려오면 나는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매도 진입을 한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아예 관망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매수를 하는 사람과 숏포지션이라는 거는 매수는 롱포고 매도는 숏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롱포지션과 숏포지션은 선물 매매를 할 때 앞으로 가격이 위로 올라갈 거다,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매수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이때 롱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도를 접근할 경우에는 숏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산하고 관망하는 건 이제 박스권 고가까지 왔으니까 정리하고 다시 관망해야겠다 라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관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가에서 이제 돌파할지 어쩔지 모르니까 지켜보자 라는 관점에 있는 사람이 있겠고요. 이 네 가지의 어떤 투자자가 저 투자 판단 구간의 모든 사람인데, 여기서 가격이 돌파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했다가 그 다음번에 어느 또 새로운 저항에 맞아서 다시 밀리게 되면은요, 매수를 접근한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간 걸 보고 나니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 정도 수익이 나고 잘 갔으니까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살려고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내가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나 공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진입을 했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나가지고 겁나겠죠. 겁나서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본전 심리랑 본전 청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나오고 방향을 다시 보고 내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나오고 보자 라는 거는 매도를 진입한 사람이 일단 나오고 보자는 공매도를 청산하는 거고,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살려는 생각이 있겠죠. 청산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이제 다시 박스권에 내려오겠지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또 일찍 팔았다고 섭섭해 하겠죠. 일찍 팔아서 아 다시 내가 판 가격쯤 내려오면 다시 사봐야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일찍 팔았다고 생각해 다시 사봐야 되는 사람도 매수를 하려고 접근을 하겠죠. 관망하는 사람도 직전에 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고 돌파가 나왔으니까, 아 이제 고가를 높여주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이세 추세가 나왔으니까 아 눌러줄 경우에 돌파하는 시점까지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 매수로 한번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살려는 의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투자자들의 각 마인드라든지 각 생각들이 따로따로 있겠지만, 한번 가격이 돌파를 하고 나서 재차 그 가격까지 밀렸을 경우에는 모두가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선은 돌파된 후에는 지지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락하는 부분들에서 하락 이탈했을 때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구간이 같은 생각으로 반대로 하면 되겠죠. 매도로 접근을 해가지고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사실 알게 되면 이게 투자의 처음과 끝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앞으로 접근을 하면서 강의를 지속할 거고요. 더 기초적인 내용이나 뭐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도 앞으로 추가돼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유튜브 구독 해주시고 앞으로 또 뵙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